오늘 지금 어제 오늘 이틀째 의원 연찬회가 양당 공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강연에 나서서 한동훈 대표를 좀 디스하는 발언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대통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등등등등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을 향해서도 권성동 의원이 세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보 공작을 띄운 사람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님이 뭐 13번이나 권성동 의원이 변호사님을 그렇죠. 신상공개하고 했다고 고소했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권성동 의원을 고소하면서 권성동 의원이 제 인적사항을 공개한 횟수를 세봤더니 네. 한 13번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뭐 이거 스토커 수준이 아닌가. 왜 그럴까요? 왜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지금 이를테면 우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일종의 이제 한동훈 대표 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선을 친윤계 중심으로 다시 또 짜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변호사님을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결론적으로는 5선 의원씩이나 되는 게 저는 그냥 자연인이거든요. 네, 저를 급이 안 맞죠. 네. 네, 그분이 근데 13번이나 저를 공격한다는 건 뭔가 절박하다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의 오다를 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어제 연찬회 때 한 말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네. 권성동 의원은 결국에는 정권을 방탄하기 위해서 어떤 결사옹위하는 그런 자세에 자기하고 대통령을 동기화시킨 것 같았다. 네네. 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냐. 그렇군요. 그렇게 보여지는. 재판 좀 여쭤볼게요. 그 다음 재판은 박정원 대령 재판은 언제? 변호인이니까. 9월 3일. 다음 주네요. 예, 다음 주 다음 주에 화요일 10시. 7번째 재판인가요? 예, 제 7차 공판이고요. 예, 누가 나옵니까? 증인 신문을 예정돼 있는데 네. 증인은 이종섭 전 장관. 아. 네, 그리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이렇게 네. 둘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종섭 장관이 이번에 나오면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관련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네. 중요한 재판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에서도 예.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청문회 때나 뭐 이런 때하고는 다르게 예. 이종섭 장관한테 집중 질문이 가능한 이런 예, 예. 법정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예. 뭐 기존에 나왔던 거 총집대성에서 모든 걸 예. 다 물어볼 예정이에요. 물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예. 아니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겠냐. 이것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군사법원의 인사를 좀 하면서 군사법원에서 그동안 사실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군사법원에 뭔가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특이한 특이한 직책인 것이 네. 군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국방부 장관이 곧 대법원장이자 검찰총장이자 법무부 장관이자 네. 경찰청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압도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뭐 군판사나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찰 인사도 마음대로 원하면 할 수 있는 네, 것이고 네. 그래서 최혜병 사건에서 놓고 보면은 결국 이거를 아무런 외압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수명을 받아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대로 그 맥락을 그때 지금 검찰 하듯이 검찰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무혐의 종결 처리하는 것처럼 예. 똑같은 방식으로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 없, 뭐 누가 그렇죠. 국민들이 의의를 달기 어려운 정도로 클리어해졌다라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김용현이 오는 거다. 그렇죠. 일종의 어떤 특명을 받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와가지고 명품백 사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출장 조사까지 하면서. 그렇죠. 예. 네, 그것처럼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면서 뭐 예. 일종의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근데 충분히 볼수 군사법원에서 있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의 어떤 뜻이나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이게 민간 법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는 예. 그 뜻이 관철될 수 있어요? 뭐 일단은 군 판사들에 대한 인사 권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국방부 장관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분명히 어떤 형태로건 움직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기존의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관여된 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3자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신원식 장관이 뭐 재직 중에 최혜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움직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용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엣 가시였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못 믿었게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승진성 좌천인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어차피 안보실은 김태효 처장이 다 하는 거니까 이런 맥락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러면 박정훈 대령 혹여라도 다시 또 뭐 구속 아니 그러니까 뭐 법정 구속 막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인 관측이 올해 안으로 1심 판결이 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뭐 통상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투입해야 되는 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시기라는 거. 군 정기 인사는 9월이면 이미 육해공군 본부가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군 진급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 병과별로 이제 공석 할당이라든가 이게 진급 정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국방부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9월부터는 이미 준비에 들어가는 인사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지금 내려가는 게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여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인사가 먼저 있고 판결이 그 뒤에 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왜 지금이냐라는 게 설명이 되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갑자기 교체될 수도 있어요? 판사가? 그럴 수 있죠. 군 판사도 정기적으로 인사를 받기 때문에. 아니 와. 뭐 일반 법원도 정기 인사 때마다 재판부 근데 바뀌잖아요. 이거 사건은 또 그냥 사건도 아니 뭐 그냥 놓고 인수인계 가는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군에서는 법무병과가 그 판사 검사를 다 한다고. 거기서 법무관들이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심지어 같은 건물도 쓰고 회식도 같이 하고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진짜 군사법원 문제 많아요. 그랬는데 이번 군사법원이 그 박정훈 대령 작년에 구속영장 기각할 때부터 그 못 믿어왔는데 그때부터 좀 보면은 나름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버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군의 진정한 권력은 사법권보다는 인사권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로서는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오늘 동아일보에 또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정보사를 해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해체해서 다시 편성한다는 건데 그랬어요. 이게 블랙요원 명단뿐만 아니라 작전 계획까지 다 넘어갔대. 그렇죠. 난 처음 보거든 이런 뉴스를. 정보사의 조직 편제, 소속 부대원 현황, 예하 부대 구성, 임무 작전 계획, 블랙요원 인적 사안, 활동 동향, 블랙요원들이 지금 구축해 놓은 공작망 싹 다 드러나가지고 이거 회복 불능 치명타다. 아니, 이런 정도면 그런 걸 넘겨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간첩죄 적용을 안 했다는데. 사형 폐지국. 그런데 이게 다 털려가지고 부대 자체가 존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 전에 나온 기사가 이게 이제 드디어 이거였구나 하고 짚히는 게 있는데 그럼 문제가 된 그 군무원이 언제 중국 쪽의 공작원에 포섭됐느냐 하는 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2017년으로 딱 찍혀 있더라고. 문재인 정부네. 그렇지. 그러니까 전 정권이네. 드디어 이제 나왔구나. 이게 이제 이건데. 반국가 세력이 나왔네. 그렇지. 전 정부. 그러면은 자 보세요. 처음에 야당을 끌어들여서 이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상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왜 야당 의원에게 이 정보를 줬냐. 그리고 묻는 족족 답변해 줬는데 아이 800에 7070도 국가 안보라서 못 밝히겠다는 자들이 이 블랙 요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거 저 원상 회복하고 귀국 조치하는 이 사실을 왜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했을까? 그 이유는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야당을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7년에 그 이런 거죠. 이런 프레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보사에 있는 군인이 군무원이 결국에는 전 정권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돈 1억 7천에 정보를 중국에
다 팔아먹었는데 그 수준이 거의 정보사를 말아먹은 수준이다. 자, 이거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 세력이다. 어제 네. 기자의 질문에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의 첫 마디가 예를 들어 기밀을 뭐 맞아요. 간첩으로 빼돌려서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망설임이 없더라고. 난 다 보고 받았다고 봐. 그러면은 이것도 내 추론이자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나는 이 사건이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계속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죠. 이상하다는 거요. 그 다음에 시기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다 넘어갔다. 근데 이 충격은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라도 진짜 2017년부터 이렇게 정보를 빼돌렸다면은 나라도 전 정부를 문제 삼을 것 같아. 너무 사안이 중차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간첩 뭐 반국가 세력 여기에 다 요건이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경이 지금 조성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가.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남는 게 올해 6월에 이걸 발견했다는데 왜 그때 구속을 안 시켰을까? 그 군무원을? 네. 그리고 다른 데서 찾아냈다 그러는데 왜 그때 조치를 안 취하고 야당 의원한테 흘린 뒤에 조치했을까? 정치적으로 먼저 써먹었지. 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신원식을 국방장관에서 내보내는데도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 뒤에 정보사의 그 하극상 사건이 맞아요. 또 밝혀진 거예요. 네. 이것도 지난 6월경의 일이야. 근데 다 묶어서 신원식을 정리하는데 다 그때야, 그때. 예, 예. 근데 여기 신원식 장관이 개입한 걸로 돼 있다고. 밑에 그럼 여단장하고 문책해야지 왜 안보실장으로 승진을 왜 시켜요? 염전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신원식 치우고 네. 그리고 제때 조사 안 한 전 정권을 문제 삼고 네. 김용현을 해결사로 넣고 네. 아니 이 그림 아니냐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게 그림 자체가 그런 그림인 거다. 너무 이상하잖아. 네. 이 정보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네. 이건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정보사라는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예. 또 대통령 어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에 어디까지 포괄할지 야당은 아니라고 했는데 전 정권은 해당할 수 있겠다. 아니 내가 보기에 이거 뭔가 있어 이거. 뭔가 있다. 뭔가 냄새가 난다. 이상해. 예. 아무리 봐도 이상해. 네. 어찌됐든 뭔가 냄새는 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있을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그리고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57초나 넘어서 두 분 모시고 뜨거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예컨대 국민들이 이렇게 진실규명을 원하는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서 군사 법원에서 마저도 중요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공수처의 수사가 이대로 그냥 멈춤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